독해력이 허접한 사람들, 그런 분들 특징을 보면은 책을 읽거나 아니면은 뭐 수능 시험에서 글을 읽을 때 가만히 보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일단 뭔가를 굉장히 허겁지겁해. 약간 사슴눈이 돼가지고 패닉에 빠져있는 느낌이, 그리고 중얼중얼거려. 허겁지겁하면서 패닉에 빠져있다고 하지. 눈이 동공이 커져있어. 이런 분들은 되게 독해력이 굉장히 약하고 독해 자체에 컴플렉스 같은 게 많습니다. 대신에 독해력을 믿지를 못해. 이게 사실은 전부 다 연관된 그 심리 상태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를 극적으로 가장 쉽게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어떤 상황인 건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온 학생, 막 그렇게 예습을 선행을 많이 하지 않은 학생한테 이거를 한번 물어봐. 내가 얘를 내가 읽어보라고 해요. 고1 이제 올라온 학생한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학생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보다 작다. 괄호 열고 a는 0보다 작다. 괄호 닫고. 선생님 저 잘 읽었는데 잘 읽었죠? 라고 하고 끝내버려. 실제로 얘는 어떻게 읽어야 되지? 이걸 읽어보라고 하면은 물론 발음을 읽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공부가 된 학생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그림이 떠올라야 돼. 좌표 평면이 떠오르고, 그리고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 녀석이 떠오른다. 그리고 여기에 근이 있을 것인데 어쨌든 이쪽에다 색을 칠해야 되겠다. 이게 떠오르는 거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글이라는 것, 얘도 수학 공식이지만 글이지.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얘기야. 첫 번째 요소가 음성이야. 그건 발음이라고 볼 수가 있지. 두 번째 요소는 의미야. 다른 느낌으로는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지. 자, 어떨까? 어떤 게 조금 본질적인 독해에 가까울까? 당연히 후자, 두 번째겠지. 얘를 보고, 이런 글을 보고서는 이걸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걸 떠올리는 거야. 이게 독해력의 본질이야. 그런데 아까 독해력 허접한 분들 보시면 어떻지? 허겁지겁 패닉에 빠진 상태에서 중얼중얼거리고 있지. 국어 독해를 잘해도 영어를 못한 사람은 영어 시험 볼 때 영어를 자기 말로 중얼중얼거려. 뭐냐면 사실은 너무 어려우니까 발음으로라도 만들어서, 마치 내 모국어처럼 발음으로라도 만들어서 내가 이해를 하는 척이라도 해보겠다라는 심리인데 절대로 되지 않지.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결국 결론적으로 독해를 못하는 분들은 글을 보고 제대로 된 의미, 이미지 독해를 하지 않고 발음만 하고 끝난다가 핵심이고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내 강의에서 강의 전체를 통하는 그건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없앨 것인가?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되겠지. 근데 이제 심적인 부분. 그래서 어떻게 없앨 것인가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미시적인 것하고 거시적인 게 있거든. 거시적인 거 이제 좀 귀찮고 짜증난 일일 거니까 거시적으로 긴 기간의 관점에서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야 돼. 일단 글이 나오잖아. 글자가 나오잖아. 이게 단어이고 사실은 기호가 되거든. 글자를 보면은 여기에는 반드시 음성 요소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의미 요소가 들어가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보통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내가 이걸 한번 보여줄게. 책가방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일반적으로 초중고를 졸업한 사람들은 책가방이라는 발음을 읽지 않고서도 이것은 책가방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고 그 맥락이 떠오른단 말이야.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음성하고 의미 요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음성 요소를 생략을 해버리는 상태가 돼. 근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단어, 마이네르트 기저핵이란 단어가 있다고 쳐봐. 쓰기도 복잡하지. 얘를 보는 순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얘를 발음을 엄청 하게 돼. 그리고 2번 의미가 진행조차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 최대한 많은 단어를 거시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공부를 하면서 많은 단어를 책가방처럼 쉬운 단어로 치환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국어 영역뿐만 아니라 수학이나 영어 탐구 아니면 일상생활 뉴스를 볼 때조차도 내가 음성 요소를 생략하고 의미 요소를 바로 떠올릴 수 있을 정도의 쉬운 단어로 이 어려운 단어를 바꿔주는 과정을 계속 거치는 거지. 그래서 아주 어려운 단어들, 그리고 제법 어려운 단어들, 그리고 조금 어려운 단어들까지 전부 다 내가 음성 요소를 생각하지 않고 생략된 상태로 의미 요소로 떠올릴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준 거야. 어떻게 할까? 굉장히 간단해. 대부분 이렇게 돼. 여러분이 책가방을 아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했을 거야. 이렇게 쉬운 단어도 먼저 음성 요소, 발음 요소를 열심히 떠올렸을 거야.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무슨 책가방 이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책가방이 뭐지? 그렇구나. 그 의미는 넌 듣고 다니는 가방이구나라는 의미가 떠올랐을 거야. 항상 원래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글, 기호를 봤을 때는 먼저 발음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텀이 있는 다음에 의미가 떠오르는 게 정상인 거야. 근데 여러분이 이 책가방이라는 단어를 한 10만 번은 반복했겠지, 살면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유용한 것은 이 책가방이라는 단어, 글자, 기호랑 이 의미만이 유용하기 때문에 뇌에서 자동적으로 얘를 생략을 시켜. 어떻게 했지? 기호, 글자를 보고 음성, 발음 요소를 생각을 한 다음에 의미 요소까지 진행된 다음에 얘를 반복을 해주면은 자동적으로 발음이 제거된다. 사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초중고를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상당히 많은, 그리고 난도가 높은 굉장히 고급 단어들까지도 상당히 반복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중간 단기가 생략된, 단축된 이해가 가능해진다는 거야. 그런데 실제 현실은 어때? 대부분 독해 고자, 독해를 되게 못하는 사람들이지. 그 이유는 뭘까? 대부분 공부를 할 때 어려운 단어, 처음 접하는 단어에서 발음 요소까지만 생각을 하고 의미 요소를 아예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야. 이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랑 못하는 사람, 독해력이 강한 사람이랑 못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 못하는 사람들은 글자 읽고 발음 어려운 단어니까 마이너스 기저핵까지만 읽고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니까 당연히 반복도 안 하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글자에서 발음을 생략하고 의미로 바로 점프하는 이런 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이제부터 거시적으로 공부를 할 때 그래, 내가 잘 모르는 단어들은 발음을 해도 괜찮다. 대신에 의미까지 확실히 이해를 하고 떠올리고 지나가자 하는 거야. 그걸 여러 번 반복을 해주면 특별히 100만 번까지
번까지 하지 않더라도 몇 번만 반복해주면 이 발음이 사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뇌에서는 가장 단축된 경로를 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거시적이고 아주 전공법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미시적인 방법도 있어요, 사실은. 수능 시험이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세팅의 차이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세팅에. 일단 아까 보세요. 어땠냐면은 독해 고자들은 허겁지겁 중얼중얼 패닉에 빠지잖아. 저게 유사한 심리 메커니즘이라고 했지. 사실은 독해 고자들은 불안한 심리 메커니즘, 시간에 쫓기는 심리 메커니즘, 그리고 발음만 읽으려는 메커니즘 등등을 가지고 있어. 이게 전부 다 하나의 세팅이야. 일단 내 세팅이, 내 심리 세팅이 이 위로 올라간 순간부터는 의미 독해가 안 돼. 그래서 내가 독해를 할 때 의식적으로, 연습적으로 당연히 편안하게, 이건 푸근하게라고 하고 푸근한 느낌으로 마치 사탕을 할 듯이, 절대 깨물지 마. 사탕을 할 듯이 단어를 만져서 이해하고 그리고 이미지를 떠올리려는 노력을 해라. 이게 이제 왜 안 되냐면은 미시적으로 수능 시험 같은 곳에서 굉장히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인데 굉장히 큰 오해지. 왜냐? 얘는 일단 시간 내에 들어오더라도 어차피 득점하지 못하는 데다가 얘는 굉장히 큰 단점이 있어. 가면 갈수록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 대신에 얘는 이해가 되면 될수록 시간이 처음엔 약간 느리더라도 고도로 빨라진다. 급단적으로 빨라지게 돼 있어. 그래서 얘보다 얘가 훨씬 우월하다. 미시적으로는 이렇게 세팅을 하고 어떻게 보면 아까처럼 공부를 한다. 사실은 이게 제 국어 강의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관점입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전을 접하면서 그리고 뭐 다양한 사례와 함께 얘기를 해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 제 강의에서 오늘 좀 말씀드린 건데. 일단 이것만 이제 아시더라도, 여기 유튜브 내용 아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영감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할 거니까 이 방법으로 하시기를 제가 권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멈춰있던 내 심장이 다시 뛰게 된 거야. 혼자였던 내 마음도 이젠 외롭지 않아. 신기한 미련, 널 보면 볼수록 미라클 is amazing.